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연천시 도시계획 토파보기란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머리 위쪽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정말 억울하다니까요. 대체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파보기라는 단어 조금 생소하고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뜻풀이하면 이렇다고 해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더 나아가면은 삶의 껍질 따위의 거친 부분을 날이 작고 고른 톱으로 쭉쭉쭉 훑어내면서 가늘고 고운 섬유를 뽑아내는 일, 이것을 토파보다라고 표현한다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연천 커다란 흐름 축 토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나의 소중한 자산, 작은 씨앗이 그 일대에 남들보다 먼저 묻어져 있다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심히 일해줄 것이고 결국은 나에게 커다랗고 맛있는 열매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연천군 간단하게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 국토부 장관이죠. 김현미 장관의 연천 토지 플러스 주택 스토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0년을 내다본 2030년 연천군 도시계획 어떤 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흘러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사실 연천이라는 지역 정보수도 개인적으로 가끔 그리운 곳이기도 하고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연천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군부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어디 가도 밟히는 게 군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떠한 부대가 있나 봤더니 5사단이란 곳이 들어가 있고요. 정보수도 5사단에서 중대장으로 그리고 지원통제과장으로 약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던 곳. 요 가운데 제 사진이 있네요. 저녁식 때 찍었던 사진인데 어쨌든 정보수랑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임에 틀림이 없더라. 자, 이러한 연천 중에서 군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에피소드, 이벤트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저랑 같은 성을 갖고 있는 형님이죠. 정지훈 형님, B께서 5사단 신교대에 입소를 했었죠. 신교대 바로 앞에 뒤쪽에 사진 나오겠지만 망향비빔국수라는 엄청나게 맛있는 맛집 프랜차이점이 있는데 그곳 일대에 정지훈씨 입소한다고 하니까 각종 언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등 엄청나게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었던 거 기억이 나고요. 한 사단이 약 12,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인원들 전부 다 정지훈씨 팬들로부터 받은 그 핫팩으로 전부 다 혹한기를 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택배가 왔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또 하나의 에피소드죠. 강철비 영화 많은 분들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먹었던 요 장면 있죠. 이게 바로 망향비빔국수고요. 5사단 신교대 앞쪽에 가면은 본점 확인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드셔보신 분은 요 사진 보시면은 군침 안 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주제죠. 부동산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인구수, 연천 인구수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품고 있는 도시죠. 수원, 고양, 용인 이렇게 흘러가는데 김포를 끝으로 그 다음 파주를 이어서 의정부, 광주, 하남, 의왕까지 내려가고요. 이천, 구리를 지나서 가장 경기도에서 인구수가 작은 도시 바로 연천이더라. 이렇게 인구수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지만 군인이 대부분인 곳이지만 어쨌든 이곳에 철도가 들어간다. 오늘의 주제의 핵심이 됩니다. 심지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도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도 전체 인구죠. 1347만 9798명 중에 연천 인구수는 43,071명 정도밖에 안 돼서 경기도 전체 중에서 0.3% 정도만 오늘날 담당을 하고 있더라. 그 위치로 보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가장 북쪽, 북한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연접해 있는 곳이 바로 연천군이 되겠고 교통으로부터 엄청나게 소외받았던 이곳이 오늘날 좋은 도로도 뚫리고 심지어 철도도 연결이 되고 있더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천 스토리 부동산 이슈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이야기일까요? 2017년 8월 10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장차관들 갖고 있는 강남주택 먼저 팔라 네티즌 부글부글이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이곳에서도 문재인 정부 주요 다주택 장관들이라는 주제인데 여기에서 총 6명의 장관 중에 좀 부끄럽게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께서 이름을 하셨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하나,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네티즌들은 부글부글 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을 책임지고 있는 분, 2017년 6월부터 20년 12월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시 조사를 했던 8월 10일 날 이때 당시에도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장관들보다 뜨거운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음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뉴스, 얼마 지나지 않은 뉴스에서 보니까 2018년 2월달 뉴스입니다. 연천지 판 김현미 장관 다주택자 꼬리표 뗐다라는 기사고요. 다주택자 압박한 김 장관이 2주택자 비판을 받아서 집을 팔았다는 기사 내목이 되겠습니다. 2월 23일 기사 그 뒤를 이어서 바로 24일자 기사는 다주택자 꼬리표 뗀 김현미 장관 연천집 구매자는 아이러니하게 친동생이더라. 왜 이렇게 친동생에게 팔 수밖에 없었나 봤더니 다주택자들은 살지 않는 집을 4월까지 임대로 내놓거나 팔라고 누가 지시했죠? 본인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집 두 채를 갖고 있다 보니 반드시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한 말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아무리 매수자를 찾고자 하더라도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팔 수밖에 없었고 팔게 되더라.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21년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정책 책임졌던 김현미 전 장관이 챙긴 연천 땅이라는 기사 제목 JTBC에서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 이렇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경기도 연천 부동산 관련 추적 보도입니다. 이는 농지법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띄우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김 전 장관 남편이 이 땅을 사들였고 2012년 일로 가격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3년 뒤에 단독주택을 지었고요. 단독주택 주변에 배나무와 소나무도 심어놨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전부 다 시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관리를 안 해서 농지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 농지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가 살펴봤더니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결국은 농지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법으로 이미 명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JTBC에서 현장 가서 보니까 어라? 나무가 다 죽고 있네? 관리 안 되는 게 분명하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까지도 인터뷰를 해보니 이곳 발길조차 닿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취재진이 지독해요. 2주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번 더 방문했는데 역시나 드나드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 이 기사 나온 다음에 며칠 후에 한 번 더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의심되는 사례가 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해당 집에 대한 전세계약 정보 없고요. 세를 얻고 나면 바로 하는 확정일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에서 흔하지 않은 사례인 게 분명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더 나가서 가족 간의 거래인 만큼 돈만 주고받고 확정일자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명의만 가족으로 옮겨놓고 실소유로 이어가는 명의신탁이 아닌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김 전 장관 여동생도 찾아가 봤으나 그 입장 해명 들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정고수의 땅 따먹기라는 채널은 부동산 자산 증식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쉽게 처분이 어려운 집, 아무리 골치가 아파도 쉽게 팔리지 않는 그 집,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부동산 학개론에 나오는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답 알 수 있을 것 같는데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동성, 비이동성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속성, 불변성, 부중성, 비생산성, 개별성, 비대체성, 인접성, 연결성 이 5가지 특성 중에서 사실 이 김현미 전 장관께서 보유하고 있었던 이 집은 그 어떤 것도 메리트가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이가 없고 팔고 싶어도 애를 써도 팔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답을 찾지 못했던 이 집.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김현미 장관께서 가지고 있던 이 집 근처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면 이 집 안 팔렸을까요? 반대로 사람이 없는데 지하철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왜 그곳에 만들어지는지, 왜 그곳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고민해본다면 자산 증식시키는데 그닥 어렵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제안드려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연천이라는 지역 1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정도 내용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연천 군수의 공약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2030 연천군 도시계획이죠. 앞으로 10년으로 내다보려면 이 2가지 정도는 살펴보면 어떨까?
제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군수실이죠. 이곳에 들어가면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고요. 20년 12월 31일 기준자로 나온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개발 관련 목록을 살펴보면 보시던 바와 같이 총 12개 챕터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12개 중에서 부동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파급력이 센 거 1-2번에 해당되는 경원선 전철 연장 복원 추진이라는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 살펴보려면 토부에서 나오는 정책 큰 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4년도 1월에 철도국에서 14년 철도 건설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 중에서 동두천에서 연철 복선저철 사업에 대한 운이 띄어지고 오늘날 철도 비즈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사업비, 기본계획 수립, 공사 시행 등에 대한 절차, 흐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21년 11월까지라고 나와져 있으나 오늘날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은 감 정고수 현장 가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철도 비즈란 곳 무슨 일하는 곳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철도 비즈는 운영기관에서 철도 관련 혁신 기술과 제품에 대한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요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간단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별 최근 뉴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성리역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21년 3월 23일자 기사입니다. 경기 연천 초성리 탄약고 지하와 난양 역세권 개발도 발목이란 기사 제목이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서 이를 조금 더 변경할 필요가 있다.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러한 커다란 흐름이 되겠고요. 정보수 현장 가서도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그 앞은 상상하시는 것보다 사실 조금 더 낙후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소성역도 이렇게 허름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멋진 역사 만들어질 거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곡역을 가봤죠. 이곳에도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모습 알 수 있었고요. 조감도도 제 뒤에 보시는 모습과 같이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곳을 보면은 공사 기간이 2022년 2월 1일까지 24개월 동안 공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철도 레일 공사하는 거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전곡역 공사하는데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봤네요. 다음 연천역도 가봤죠. 간단하게 관련 기사 한번 먼저 살펴보면 21년 5월 2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연천역 주변 상권 활성화 시동 경원선 연장이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에 이편한 세상 연천 웰스하임이라는 곳도 들어가게 되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기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천군은 연천군수, 도의원, 군의원, 연천읍 주민대표, 상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역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4월 30일 날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오늘 22년 경원선 연장 개통에 따라 최종 종착역에 되는 연천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즉, 역 들어가니 이 일대 없던 상권 만들어 보겠다. 그 흐름을 읽고 아파트 건설사에서 이미 분양 계획을 세우고 있고 23년쯤에 완공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흐름 축 알 수 있었습니다. 연천역 조감도가 되겠는데 사실 오늘날 현장 가서 보면은 전혀 이러한 느낌 받을 수가 없어요. 허나 시간 한 2년쯤 지나게 되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멋진 역사 만들어질 것이다. 이미 펜스 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30 연천군 도시계획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큰 축 한번 알아보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러한 자료 다운받으신 이후에 이 사진 한 장 보면은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핑크 색깔 선이죠. 통일계획로라는 요 축을 기준으로 그 옆쪽에 실선 2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 실선 그려져 있는 가운데쯤은 지뢰밭이 되겠죠. 일반 사람들은 현재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그 뒤쪽에 페바 부대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앞쪽에 들어가면 GOP, 그 앞쪽에 GP 대부분이 군부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연천인데 이 연천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검정 점점점 선을 연결해서 경원선 철도가 현재 1호선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살포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도 얹혀져 있더라. 그 이름은 지역 간선도로라고 붙여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드넓은 연천이랑 지역 중에서 내가 투자를 하든 거주를 하든 어쨌든 어느 축을 보고 최대한 가까이 붙어라. 바로 이 축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 선 축이 되겠는데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상식, 주택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죠. 남북 경협이 좀 더 훈풍이 돈다. 그 대표들이 악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 아무데나 가서 땅 사고 집 사요. 그게 지뢰밭이든 감자밭이든 배밭이든 간에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훈풍만 돌면은 그 가까운 지역 가서 땅을 사들여요. 자,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살까요?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시고 5년,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사실 쉽게 현금화하기도 어렵고 자산이 증식되지도 않는다. 기왕이면 철도축, 도시개발축, 인재하고 들어감을 다시 한번 권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 더 나가볼게요. 공간구조 개편이라는 것도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도로축과 철도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나가볼게요. 개발 가능지 분석, 즉 개발을 해도 이쪽 섹터만 개발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 장의 분석도인데, 이 사진에서도 개발 가능지 노란색 축은 대부분 철도와 도로축이 되고, 개발 불능지 절대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요 하늘 색깔로 구성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투자자 대부분들이 훈풍 돌기 시작하면 어떤 땅 산다? 요 하늘 색깔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더라. 정보수 매우 안타깝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관련된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2번지 일대는 요 왼쪽에 빨간 색깔 점이 있는 곳이죠. 이곳은 개발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철도축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의 국토부 장관도 수요가 없는 곳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매도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형제에게 팔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간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함이 맞을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10년 먹거리를 생각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심어 놓는다면은 반드시 어떠한 축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심어라. 바로 철도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